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종철입니다. 지난 9월에 무려 100m에 달하는 두루마리 화선지에 20칸을 그려서 세계 최고 기록에 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림 소재가 특이하게도 바다새우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학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왜 이런 해아도를 그리게 되셨을까요? 지금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바다새우를 그리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세계기록위원회인가요? WRC 여기서도 인증을 받으셨고, 근데 사실은 뭐 대학에서 중국 문화라든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또 문화인류학자로서 뭐 중국 국가 미술사 1급 자격 이것도 있어요. 상당히 뭐 다양한 뭐 경험과 좀 실력을 갖추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좀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면서 중국 문화예술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중국에서 아주 드문 외국인에게 받을 수 있는 국가 1급 미술사 자격증을 좀 터득했고요. 바다새우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하는 보원 최창원 교수입니다. 네, 자. 미술사 자격을 1급을 땄다. 뭐 특별한 비결이 있으셨습니까? 예, 있었죠. 네. 국가에서 이제 주는 1급 미술사 자격은 외국 사람에게는 이제 개방을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중국 치바이스 예술연구원의 그 거대한 화단에 입문하면서부터 저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심사에 거쳐서 정식으로 이제 국가 1급 미술사 자격증을 획득한 거죠. 네, 중국은 이제 뭐 자금성이라든가 어떤 건물들을 보면 굉장히 좀 방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림에서도 역시 이렇게 큰 규모의 작품을 선호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말로 따치라고 합니다. 네. 큰 대자, 기운 기자. 네. 그래서 크고 대범함. 네. 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세상의 중심이고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가 지금 뭐 이제 한중 수교 30년이 됐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최근에 뭐 갈등 사항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중국 쪽에 좀 많은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애정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소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80년대 초부터 이제 중국 대만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90년대 이제 본토 개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한중 문화 나눔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대학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보니까 중국 학과에서 중화통상 비즈니스 전공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 그렇게 좀 가르치기가 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중국어과, 네. 그 다음에 중국학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중국학 원래 이제 그 안에 많은 것을 포함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비즈니스와 통상이라는 것을 같이 가르치자. 거기에 중화, 그러니까 화교, 전 세계 화교의 1억 명이 되는 그 화교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서 이 교육을 한다면 시장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집중한 것이 바로 중화, 통상, 비즈니스 이렇게 명칭을 썼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바다새우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우 그러면은 제가 뭐 좀 찾아보니까 이권, 이득, 뭐 재물 어떻게 보면 이제 돈과 관련된 어떤 의미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바다새우를
그리시게 된 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바다새우 그리기 전에 제가 사실 처음에는 민물새우를 그렸습니다. 네, 그 민물새우 하면 이제 파블로 피카소라고 일컫는 중국의 치바이스 선생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민물새우를 그려서 대가가 되셨으니까 네, 물론 파블로 피카소 그림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렸으니까 14억 인구가 다 이제 민물새우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우 하면 민물새우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민물새우를 주로 이제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그렸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국 친구들하고 같이 휘호하면서 느낌이 이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자긍심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제가 이제 바다새우라는 것을 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근데 거기에는 사실 또 많은 숨은 그 조력자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바다새우 저 갖고 오신 거죠? 네, 여기 있는 도자기에 이제 제가 네. 직접 그렸는데 8마리로 그렸습니다. 8마리. 8마리는 이제 뭐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인데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릴 수 있는 숫자. 네, 뭐 이렇게 해서 8마리를 해서 네, 그리고 거기에 원형으로 이렇게 너 나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계 기록까지 내셨던 그 10,000마리를 그리셨어요? 수묵화로? 네. 자, 그러면은 정확히 이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큰 뭐 작품을 그려야 되겠다. 네. 아주 결심하신 그 좀 소감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10,000마리를 그리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결심이 한 3단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첫 네. 번째 결심의 단계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단계에 이 늘 우리가 가깝게 지냈던 혀끝에서 만나는 바다새우를 과연 어떻게 하면 예술로 만나는 바다새우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걸 제가 고민을 했죠. 네. 그게 이제 1단계였고요. 예. 사실 2단계의 결심은 이제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고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해하도 바다 해자 새우 화자 네. 그림도자 해하도라는 그림을 그리고 과연 전 세계 사람이 해하도를 그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전 세계의 포털 사이트를 다 찾아봤죠. 네. 결국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유일한가 하고 찾아보니까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해하도란 세 글자가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어를 좀 아니까 예. 그 시를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긴장을 하고. 근데 보통 시가 뭐 20자 정도, 그다음에 28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12자인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빨리 알아보지 하고서 이제 계속 집중해서 알아보니까 이 600년 전 중국 명나라의 왕하오 선생이 남겨놓은 시입니다. 예. 그 재상을 지냈으니까 얼마나 또 잘 쓰셨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 한번 액션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되겠구나 하는 단계까지 왔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실 제가 백행이 불여 일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세계 미국 WRC와 한국 KRI 한국기록원에 도전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 책자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저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보통 이렇게 화첩의 형태로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음. 그림을 이제 뭐 크게 그려서 소장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정교하게 이 화첩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네. 한번 좀 더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네.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예. 이제 제가 그렸고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30마리를 그려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을 네. 좀 기약하자. 그리고 예. 앞으로의 30년의 우정을 좀 맺어보자고 해서 중국인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거 서화일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문인화의 정의는 네. 사실 시화일체 또는 네. 서화일체라고 해서 예. 만약 일체가 되면 예. 문인화의 정수를 이룰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해하도 시 한 수를 음. 운명처럼 만나서 음. 신의 한 수를 받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예. 자, 이제 보통 우리가 뭘 하려면 어떤 단계에 오르려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한데 보니까 2달 넘게 꼼짝 안 하고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78일 그렸거든요. 아,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그릴 때 46번을 타치를 해야 돼요. 네. 저 그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아하. 그 마침 학교에서 이제 작은 공간을 내주고 예. 거기에 이제 그 영상을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시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심사를 받죠. 그래서 이제 10,000마리를 과연 보원 최차원 교수가 그렸는지 또 누가 도와준 건 또 없는지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검증을 받고 최종 78일 동안 그리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이 고행의 연속이구나. 네. 도전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마지막쯤에 가서 9,000마리 정도 그리고 나서 1,000마리를 남겨놓고 이거 과연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초긴장하면서 계속 그렸죠.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응원, 격려, 용기를 주는 바람에 결국 1,000마리까지 완성을 하고 제가 이제 그 10,000마리 이 해하도 만하도라고 하는데 그에 절을 한번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이 도전이라는 걸 통해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사실 불가능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불가능은 없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저 그림을 그리셨으면 사모님한테 너무 그렇게 몰다고 있으면은 나하고 안 놀아줘? 뭐 표현은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타박은 안 들으셨나요? 많이 들었죠. 그러셨어요? 네. 이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네. 10,000마리라고 하는 것을 도전한다고 하니까 네. 나만 고생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참 많은 고생을 시켰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바다새우를 그리게 된 동기도 네.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해양 미생물학 박사하고 같은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갈 때마다 같이 갔었죠. 예. 거기에 이제 제가 큰 일침을 받고 예. 민물새우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했다가 예. 바다새우가 천생연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준 분이 저희 집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그림이 경매가 되고 하면 항상 당신은 이 그림의 지분이 50%요.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사모님도 상당히 그림 쪽에 좀 조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림은 전혀 그리지는 못하고요. 네. 그냥 잘 보는 편이고 미생물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바다, 해양. 예. 그러니까 이제 늘 보던 것이니까 민물새우보다는 바다새우가 한국 사람으로서 더 자긍심을 좀 줄 수 있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좀 줄 수 있는 좋은 그 테마고 특히 이제 바다 해양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살고 있는 생물체 중에 하나가 새우거든요. 네. 또 특히 새우는 가장 평화롭게 지내요. 사실 지상의 비둘기격이죠. 이런 좋은 의미가 있고 또 그에 많은 아주 화폭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 미생물 분야를 아무래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 뭐 동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상당히 좀 이 보는 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저 그림을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게 보면 참 피사체가 참 독특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저게 수묵화죠? 수묵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보통 저도 처음에는 제가 그림으로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중국 문화 인류학으로 시작을 해서
대만의 80년 초에 이제 공부하면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죠. 예. 그때 바로 치바이스 선생의 그 화풍을 이제 공부하는 학자였었는데 예, 예. 그분이 이제 늘 저한테 얘기해 준 말이 있습니다. 예. 치바이스 선생이 그 세계적인 수묵화 거장이 된 것은 사여 불사지간이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비슷하고 또 비슷하지 않은 그 중간 사이 그렇게 사물을 보고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담아낸다면 이건 최고의 그림이 될 거요. 네. 이렇게 이제 저는 늘 들어왔죠. 예. 보니까 그 새우 그림에 보니까 세계 평화, 네. 해양 환경 네.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다 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유영하는 그 생물체 중 하나가 예. 바로 바다새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저는 그걸 몰랐었죠.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이게 나의 화폭에 올라올 수 있는 완벽한 피사체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끼고 바다새우를 이제 전념한 게 벌써 한 30년 이상 예. 오래 그렸죠. 예. 사실 그 중국이 거대한 땅덩이라서 사실은 G2 세계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고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산간오지도 있을 수 있고 낙후 지역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좀 갈등 관계에 있게 된 것은 빈부격차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이제 뭐 전시회 통해서 판매된 수익금을 가지고 뭐를 또 사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뭐를 보내주셨나요? 저는 사실 말로만 하면 그것은 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한중 문화 나눔의 가치를 좀 승화시킬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뭐 처음에야 뭐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 친구들에게 우리가 좀 많이 좀 베풀어 주면 그것이 이제 그렇죠. 되겠지 하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뭐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는 용기를 좀 가졌죠. 그래서 이제 작품을 중국 기업인들이 막 한꺼번에 막 사주고 하니까 그 기금을 뭐 장학금으로 돌리기도 했지만 다시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오지 중에 오지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불쌍할 정도인데 뭐 제가 이제 받았던 은혜를 뭐 대도시보다는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 변방 지역에 좀 보내서 그분들과의 좋은 한중 우호 관계가 좀 이루어져서 그 붕어빵을 먹던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도시에 나와 한국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그래도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작은 생각부터 실천을 했죠. 되게 어떻게 보면 문화사절 뭐라 할까요? 좀 작은 대사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사실 뭐 감히 제가 뭐 민간 외교 사절 뭐 이런 말은 좀 쓰긴 좀 미안한데 사실 작은 일부터 가까이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풀으면 남는다. 이게 나누면 남는다고 하는 어떤 생활의 원리를 제가 이제 터득을 하고 뭔가 하나의 그 떡 한 쪽도 세 사람이 먹어도 모자라는 그 양을 뭐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면 남죠.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반드시 이거는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이제 갖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 이제 그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나눔의 형태로 많이 보살펴줬죠.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거기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친자식처럼 이제 돌봐준 것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연락도 오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제가 학생들을 이제 지도할 때 진심으로 해주면 학생들이 다 그걸 아니까 그렇죠. 친자식처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세레머니, 의식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이제 들어오는 형태, 이 양아들 양딸처럼 키운 학생들이 꽤 많죠.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지병 같은 거, 또 고뇌, 뭐 아주 심각한 학점, 졸업 이런 것들을 다 맞춤형 우리가 학습 지도를 둘이서 솔직하게 해줬어요. 그 학생들이 다 알고 나중에 졸업하고 귀국할 때 공항까지 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가슴이 뭉클한데. 네. 정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중국에 뭐 돌아가서 뭐 당서기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CEO도 되고, 그래서 지금 매년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은인이라고, 은사라고, 스승도 아니고 은사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항상 초대를 하죠. 네. 그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내몽고 지역에서 이제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내몽고를 많이 갔습니다. 네. 하여간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새우 그림도 잘 그리시고 저 중국 학생들도 잘 보살펴 주시고 문화 교류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 좋은 활동 해오셨어요. 자, 앞으로 어떤 게 갖고 계신지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서 한중 문화 나눔의 그 가치를 좀 실천해 보고 싶은 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평화 재단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문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다새우를 네. 세계 기록에 이제 등재가 됐으니까 예술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문화의 그 나눔으로 승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요. 또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사회복지 AI 미술관을 설립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가장 그게 최종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선을 꾸준히 해서 또 NFT까지 포함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기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AI 로봇과 함께하는 미술관을 설립해서 예. 남녀노소 지방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걸맞게 이렇게 하나씩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분들에게 다 같이 나눠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따뜻한 감성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청원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교류에서 민간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최창원 청원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슈앤피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